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시킨 세로를 교육한 거를 실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실습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좀 많이 흔들리고 또 좀 고화질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스마트폰을 바꿨더니만 사용법에서도 좀 약간 좀 서툰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장비 3개를 틀어놨는데요. 3D 프린터는 이제 지금 작업을 이제 하려고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할 거 같고요. 요건 제가 이제 조립해 놓은 거고요. 요건 CNC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일단 우리 수업이 이 엘리베이터가 목적이에요. 사실은 카메라가 위에서부터 이게 줌밍을 안 했는데 약간 줌이 당겨져서 그렇군요. 자, 이 전체 이 엘리베이터의 PLC 부분, 일체형 PLC인데요. 이거까지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PLC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저들이 건드렸어요. 조금 PLC가. 그래가지고 자동문, 그 엘리베이터 문이 조금 프로그램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이 흔들려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3D 프린터도 이 노즐 높이를 못 맞췄네, 애들이.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되네요. 이게 일단 뭐 이래 되는 거 하고 제가 또 모형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엉망진창이네요. 이게 엉망진창. 일단 뭐 내버려 두고요. 이거 잠깐 정지할까요? 완전 엉터리. 이게 뭐가 안 되냐면 그 노즐 높이를 못 맞췄네, 애들이. 그래서 안 되고요. 얘는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그게 아니고 제가 안 보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작동해요. 얘도 높이가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죠.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위치예요. 스위치. 이걸 지금 동작하고 있을 때 건들면 안 되는데, 이 스위치가 우측까지 갔을 때, 이거 제가 설명 좀, 카메라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우측까지 가면 이게 눌러지잖아요. 이게. 그렇게 눌러지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 이쪽 끝은 이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보일라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스위치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대한 스위치도 있어요. 이 밑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 여기 스위치가 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위치가. 다 올라가면, 이제 벌써 그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보여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컨베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벨트가 쭉 회전하면서 요거는 제가 말을 좀 끊어서 미안한데, 이제 내려오면 일정 위치에 되면 요 불이 들어오도록 제가 센서를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이 실제 나무를 깎으면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제가 좀 높여놨습니다. 그럼 먼지가 날리면 또 설명하기가 곤란해가지고 형체만 지금 형식만 보여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공부를 잘 하시면, 설명을 들으시면, 이거 지금 카메라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들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폴드2가 이게 접었다 폈다 해서 이게 잡기가 불편해요. 좀. 그래서 손이 아프고, 이게 좀 흔들리고 그래요. 뭐라고 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제가 하나씩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이 스위치가
오른쪽에 갔을 때 이게 멈추고 반대로 모터가 돌아가서 반대로 가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이 접점은 그 시킨스의 그 유접점 회로를 이해하셔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조금 제가 조금 거리를 띄워볼까요? 이걸 어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카메라로 하면은 쉬운데 이게 좀 무겁고 약간 커요. 그래서 좀 서툽니다. 먼저 이게 정지시켰는데 이걸로 먼저 만든 거예요. 이게 먼저 3D 프린터를 제가 CD롬을 한 3개 부셔가지고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액정도 요걸 해보고 2개를 해봤는데 요게 잘 돼서 제가 이제 요렇게 만들었고요. 이 베드 부분도 지금 이제 구동을 하면은 전기가 안 꼽혀서 그런데 작동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니로 만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제가 한 20분의 1로 축소해서 실물을 줄인 것과 같이 이것도 제가 한 5분의 1 정도 축소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실제 동작은 잘 되는데 일단 다른 거 설명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3D 프린터를 먼저 얘기하냐면 프린터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요. 이거를 먼저 이런 걸 먼저 만들어요. 이거를 그럼 만들면은 이걸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이게 노란색이에요. 이게 흰색도 있고 뭐 여러 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게 이제 만드는 중간 과정에 내부가 이렇게 튼튼한 걸 보여주려고 중단한 거고요. 이건 다른 거 모터를 넣으려고 스텝 모터 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은분 라카로 품어요. 이걸 라카로. 그래 가지고 만든 것이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좀 붙인 거예요. 3D 프린터를 약간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간격을 띄워놨어요. 이게 올렸던 내려가지고 깎고 있어야 되는데 먼지가 많이 날려가지고 제가 중단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은 그거를 다시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또 모터가 돌아가는 거를 자 엉뚱한데 이게 힘드네요. 이게 혼자 이게 하기는 원맨쇼로 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벨트를 걸어서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 거고요. 옥상의 부분까지를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놨어요. 실제 이렇게 그 회전을 하면서 칼을 올리도록 한번 구동을 한번 잠깐 시켜볼까요? 지금 3층에 멈춰 있어요. 3층에 2층으로 내려가고 이 안에 타서 스위치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층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2층을 눌러볼게요. 그럼 누르면 이게 2층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건드려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열려야 되거든요. 열리고 몇 초 후에 닫혀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틀린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안 닫히고 있어요. 뭐가 틀렸다는 건 아니냐면 제가 3초로 해놨는데 더 길게 했나 모르겠는데 강제로 이걸 당기면은 지가 이렇게 봐요. 지가 열리고 있는 타임이 오잖아요. 지가 열잖아요. 이거를 이러면 이제 멈췄네. 타임이 멈췄어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오도록 닫히게 몇 초 동안 사람이 안 타면 이게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데 그 타임을 애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가 문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고 다시 이제 문을 이렇게 누르면 문이 닫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음식점에 가면 우체국 같은 데도 보면 누르고 문 열고 자동으로 닫히죠. 근데 이렇게 누르면 닫히고 누르면 열리고 요 문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려면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 시킨 세로 같은 거를 이건 시킨 세로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PLC를 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이 시퀀스가 끝나고 그 PLC로 해서 한 거예요. 이건 PLC로 한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3층 눌러볼까요? 이게 올라가면서 추가 내려가요. 실제 엘리베이터가 추가 내려가죠.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문은 제가 한쪽은 제가 왜 잘못했냐면 문이 잠깐 멈췄다가 닫히도록 하려고 톱니를 잘못 깎아가지고 좀 실수해서 그런데 그래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고조되냐면 이거 혼자 이거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 화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론만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타는 부분 이거를 카라고 하고요. 여기에 문이 원래 달려야 되는데 거치장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에 요 위에 문 작동할 걸 옮겨놨고요. 이 바닥 엘리베이터 바닥하고 누드형 있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제 누드형으로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실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이 엘리베이터 모형을 눌러보시면 학생 작품하고 제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그게 해외에서 그 대학원생들 그 과제로 한 것이 있어요. 한번 맞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층 눌렀어요. 그럼 이래가지고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죠. 원래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작동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터록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그런데 이거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PLC에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도록 가르쳐요. 자, 이제 여기를 집어넣는데 프로그램을 여기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 결선하는 거 제가 자료를 잠깐 옮겨 볼까요? 이번 시간은 이런 실습에 대한 얘기가 좀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면 어디 판매도 가능하겠어요. 학교 같은데 고가로 이게 학교에 한 대씩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이걸 배우려면 이 회로는 배선은 어떻게 보면 몇 가닥 안 돼 보이지만 이게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실제 만드는 것 같이 배선을 다 그대로 한 거거든요. 여기에 문이 열리는 타이머 이런 거는 제가 만들어서 놓고 카메라 위치하고 말 위치가 잘 안 맞죠? 이거는 220 들어오는 데 잡음을 걸러주는 필터인데요. 요 밑에 거는 컴퓨터 소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원부를 제가 여기 개조해서 활용했어요. 이게 컴퓨터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슬립형으로 얇은 거 들어가는 거 있죠. 뒤에도 조금 아직 미완성으로 좀 남아져 있는데 뒤도 이렇게 휴식 공간 같이 해가지고 거의 실물의 축소판으로 쓰도록 이 배선이 보기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단자는 팔아요. 이거는 인터넷 같은 데 그래서 사가지고 위도 했는데 자세히 보면요 배선이 엄청 많은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한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PLC를 설치하는 유사하도록 만든 거다 보니까 실제 복잡해요. 배선들이. 그런 이제 유리 배선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건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요 밑에 게 아두이노고요. 메가라고 하는 아두이노 메가 거고요. 요 위에가 이제 그 모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요것도 팔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한 4만 원대 정도 줬어요. 외국 건데 국내 걸로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왜 하나를 빼놨냐면요.
모터 2개로 했더니 너무 속도는 빠른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좀 그거는 좀 하나만 해도 돼서 이걸 빼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설명을 아두이노도 배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배워야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 엘리베이터에 쓰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를 만들어 보시고 모형이 아니더라도 졸업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이 아두이노도 저한테 배워야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PLC는 필수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 PLC는 가르쳐 주고 프로그램이 여기 틀렸네요.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이 틀리게 해서 문의죠. 근데 여러분이 틀려도 제가 이제 그 기말고사 때 이 프로그램 그리는 거를 낼 거예요. 주관식으로 15점에서 20점까지 그걸로 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만이 되고요. 일반인들은 그 에어컨, 냉동고나 이런 부분, 커피 머신 이런데 그 릴레이회로 이런 거를 작동하는 걸 배우시려면 그 앞에 그 시킨스회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그 스위치하고 릴레이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게 조정은 카 무게, 이 사람 타는 걸 카라고 하죠. 이 무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무게하고 이 카 무게가 같아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이 카가 올라갈 때가 힘들 것 같지만 내려올 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무게라도 사실은 약간 무리는 내려올 때가 좀 약간 그렇다고. 근데 같은 무게로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 벤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고장난 거 학생들 교육하고 이거를 뜯어서 여기다 납덩어리를 낚시용 동그란 납을 망치로 납작하게 해서 무게를 높여서 이거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와이어도 그렇고요. 이 위에도 실제 그 옥사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그 사진 앞에 좀 보셨지만 거의 유사할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면. 그리고 여기도 또 있어요. 요 회로 기판도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조명 같은 거 잠깐 목각이 흔들려도 여기 보면 2층에 멈춰서 불이 들어왔잖아요. 3층 같으면 3층에 와서 이렇게 3층에 오면 3층에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사람이 타고 또 누르면 닫히고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닫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을 컨트롤 하려면 우선 첫째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설명을 들었던 그 릴레이회로 시킨스회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C는 별개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형 같은 거나 어떤 내가 센서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 보시려면 아두이노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스텝 모터를 2개 썼어요. 여기. 자, 이제 이 권상기 대용으로 2개 썼는데요. 이게 모터 칼을 올리는 걸 권상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권상기용으로 했어요. 실제는 2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2개로 이용해서 해놨습니다. 자, 얘는 이제 다 조각을 마친 거예요. 이게 조각한 거거든요. 이게 조각을 했는데, 요 깊이를 깊이 파게 되면은 빵꾸가 나서 이게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글씨가 구멍이 뽕 뚫히게, 이렇게 구멍이 뽕 뚫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조각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글자를. 그래서 그 높이를 조정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부품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고 싶으면은 이걸 언제든지. 그리고 쇠 붙이겠죠, 완전히. 근데 엄청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요새 락카가 노란 게 잘 안 묻는다 해서 백색으로, 이제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필라멘트가 흰색으로 락카가 잘 품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로 만드시면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세부치 같지 않나요? 이게 보시면 세부치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근데 세부치는 아니에요. 근데
쇠붙이의 버금가게 이게 강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구멍을 하나, 이 스위치 구멍을 파는데도 애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높이에 딱 더 이상 안 내려오게 하려고, 이게 더 내려가면 밑에가 좀 곤란할까봐 알루미늄으로 해서 여기 이제 내려오면서 닿도록 해놨는데, 드릴로 아니면 안 파져요. 이게 얼마나 강하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샤시 틀은요, 인터넷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잘라서 만들었는데, 셋업으로 자르려니까 이렇게 예쁘게 안 잘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원형으로 돼가지고 징 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좀 여러분들 중고 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봉 있잖아요, 봉. 이 봉은 한 개당 스텐봉인데 얼마 한 3,000원 정도 줬나 모르겠어요. 이게 잘라놓은 걸 파는 게 있고요. 저는 이거 1m짜리를 샀어요. 여기 스텐봉 보이죠? 이 스텐봉. 이게 1m짜리를 잘라놓은 거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게 전부 스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전부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락카로 품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다 보면 학생들한테 말하기는 좀 안 맞지만 돈이 보여요. 이런 걸 하다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게 손잡이에요. 스텐이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스텐 보이죠? 요거 CD롬 부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바닥재 이런 거는 다이소에 이런 데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 완전 그 대리석 같이 그렇게 그런 형태, 이게 똑같이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엘리베이터 대형 건물에 가서 안 보여주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아요, 원리가. 그렇고 막 만드는 과정에 이런 걸 왜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또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계획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했어요. 아크릴로 했는데요. 아크릴이 다루기도 좋고 잘 잘라지고 그래서 아크릴이 좀 괜찮았습니다, 작업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뭘로 작업을 하는 거냐 하면, 그 양쪽이 알루미늄이고 가운데가 또 카메라 엉뚱한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가운데 가만히 보면 까만색의 플라스틱이고요. 양쪽이 알루미늄이에요. 이거 아크릴 집에 가서 샌드위치 뭐라고 부르나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또 거기서 샀는데 가면 쪼가리가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 쪼가리도 뭐 딱 사람 봐가면서 많이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계획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1순위가 요거예요. 제일 먼저 해볼게요. 문 요거. 이게 뒤집으면 이런 색, 양쪽 면이 하얀 것도 있고 알루미늄 색도 있어요. 양쪽 면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만들었고, 이것도 다 잘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 많이 했죠. 이게 문이 닫혔고요.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시퀀스 회로가요, 컨베어를 생각하면 이제 손이 나와서 그런데 끝까지 갔을 때 모터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돌기서 모터가 탄다고요,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접점이 붙으면서 모터가 죽어야 되고요. 이게 딱 오면 닫히고 접점에서 모터를 죽여줘야 돼요. 이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를 컨베어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퀀스 회로로 이 컨베어 원리를 이용하면 문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거 똑같아요. 여기서 이거 제가 꺼낸 게 맞는데 원래 껐네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스위치가 저 뒷부분에,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뒷부분에. 여기 보일라는 모르겠어요. 여기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거는 강제로서 이게 일로 가면 여기 붙잖아요. 이렇게. 요 보세요. 이게 또 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것도 강제로서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눌러진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눌러지고 이쪽에 가면 눌러지고 상하는 여기 있어요. 위아래는 요게 보면 위에서 요게 올라가면 요게 한 개가 되고 내려가는 거는 스위치가 있지. 내려가는 건 스위치가 있지만 여기 있어요. 요 상하 스위치는 있어요. 있는데 잘못해서 또 있는데도 내려가면은 곤란한 수가 생기겠죠. 이건 올라가는 한 개. 이것도 이거 한 개고 요거는 올라갈 때 요거 누르잖아요. 내려갈 때는 내려오면서 요게 요 쇠에 와서 닿으면 내려오면 요 쇠에 딱 눌러지면 어떨까요? 멈추겠죠. 그렇게 해서 높이를 조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컨베어나 그 시킨세로의 릴레이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할 때 이 원리가 똑같아요. 이걸 쭉 가가지고 이걸 누르면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접점이 바뀌면서 다른 릴레이가 붙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이쪽 끝까지 가면 여기에 딱 눌러지면서 작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요 스위치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하는 수업을 잘 들으셔야만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모형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을 들으면 좀 수업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실습실로 왔습니다. 이거 그럼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프로그램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PLC가 있어요. 그거는 장난감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것이 이제 요거 만들어 놓은 거는 실제 엘리베이터예요. 몇 층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저것도 실제예요. 아까 보여줬던 PLC 일체형도 실제 엘리베이터에 그 건물에 붙어 있는 거고 이게 비교적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분할형으로 된 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자, 요거의 구형 모델이 요거예요. 여기 구형 모델인데 한 30년 된 건물 있잖아요. 저 주거 아파트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데는 이런 거 붙은 데도 있어요. 아직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 내부에 출력이 이제 트랜지스터 출력, 또 기계적인 출력, 이거 아직 PLC를 안 가르쳐서 그런데 PLC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할 거예요. 다른 것도 만드는 게 또 있는데요. 그래서 그 PLC를 다루어서 이 모터를 컨트롤하는 걸 보여주려고요. 여기에 보면 UVW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UVW 써있죠? 그러면 여기 실물에도 와보면 여기에도 UVW가 써있어요. 여기에 UVW 써있어요. 안에. 지금 이름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다 써있다고요. 이게 보면 이거 갑자기 못 열겠네요. 이게 카메라가 들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못하겠어요. 이건 다음 그 시간 할 때 제가 진도가 나갔을 때 그때 다시 이거를 프로그램 넣는 거 코딩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넣어서 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좀 미안하죠. 이 수업을 또 일반인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수기를 우리가 쇠고로 바꾸면서 냉동 원리를 이거 사실 요 컴프레셔 빼가지고 그 딸내미 그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좀 쉽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냉동 원리와 에어컨 이런 원리를 설명하려고 여기에 찬물이 해주는 그 냉각수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온수 냉수 되는 거를 교육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고 이거면 보면 우리 저 그지 같은 살림살이 여기 다 비춰져가지고 좀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 실습실에 왔는데요. 계측기가 이제 쭉 있고요. 컴퓨터는 책상 위에 놓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다 분해해서 했고요. 좀 온지면 좀 보여드릴까요? 그냥 한번.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냉동고예요. 이게 이제 요거 배우러 오신 분이 한 세트 주고 갔어요. 한 3대 가지고 왔다가 수업하고 저한테 한 세트 주고 간 거예요.
아주 유용하게 잘 캐리어 거예요. 이거 캐리어 냉동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드론도 해야 되고요. 이런 자동차도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되고요. LCD는 이제 신형으로, 요거는 이제 32인치인데, 이제 지금은 더 좋은 게 더 나왔지만, 요거 책 쓸 무렵에는 제가 이게 좀 신형을 뜯어가지고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해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기기가 있는데 이게 비쌀 때는 엄청 비쌌어요. 이게 비쌀 때는 한 보통 뭐 800만 원, 1000만 원 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6대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싸졌을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냥 이론 수업을 좀 덜 지루하게 하려고 온 것이 그냥 막 정리도 안 되고 지저분한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자꾸 발음이 좀 그런데 에어컨도 실제 이걸 해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걸 어느 회사 뭐 있는 거 그냥 내주고 그래서 이것도 실제 교육용으로 하고 대형 모니터도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전기과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터 같은 거와 삼상을 다루면서 또 이 CNC가 보통 한 8천만 원, 1억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외제는요. 독일제 같은 거는 8천만 원, 2억짜리도 있다 하는데 한 1억 2천짜리까지는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이게 대형도 사진으로는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다루시려면 소형을 먼저 터득하셔야 돼요. 이런 원리를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형을 접하는데 이래 뜯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를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이제 뭐 운전하는 부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비 부서에서 근무를 해도 원리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그렇지 않고는 손도 못 대죠. 그리고 이제 1억짜리 뜯어서 고치란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요 앞 시간에서 가르쳐 준 게 시킨서 완전 기초, 완전 초보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엄지척을 아래로 한 사람이 2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그런 걸 뭐냐면 실기 보여준다 안 보여줘서 한 사람 내렸을 거 그 느낌에. 그 다음에 너무 기초. 그리고 또 제가 눈이 또 이렇게 흐리고리가 자세히 못 봐 대강 보고 하다 보니까 더듬어서 말도 막 틀려가지고 수정도 한 2-3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이래가지고 누굴 가르치냐 이럴까봐 흉봤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앞에서 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일단 다시 이제 정상 수업으로 그 화면으로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파워 스플라이고요. 이게 파워 스플라이고 여기에 보면 아두이노가 달렸어요. 이것도 아두이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아두이노가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아두이노 메가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 또 3D 프린터 요것도요. 요것도 아두이노로 만든 거예요. 아두이노로 만든 거고, 이거는 키트로 팔아요. 이거는 아까 메이커가 좀 보였지만 인터넷에서 하는데 제가 살 때는 한 28만 원대 정도 줬는데 더 많이 싸진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한 24만 원대, 23만 원만 줘도 이걸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부수적인 거 사면 돈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완전히 자신이 들어요. 이 조정 노즐 이거 뭐 높이 맞추는 것부터 해가지고 베드 히팅하는 거 이런 거 모터 제어하는 것까지 완전히 다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안 해보고 왜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겠어요? 이런 걸 안 해보고는 안 돼요. 그리고 말로 백날 떠들어도 못해요. 그 다음에 전번에 어떤 얘기할 때 교수님들이 보고는 그 쉬운 거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말로는 별게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이걸 만들어 보면 안 돼. 여기에 보면
요 상하 높이는 그 플로피를 부셔가지고요. 저 3.5인치 플로피의 그 모타를 빼가지고 요거 모타 여기 있죠? 안 보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요 모타는 플로피 드라이브로 만든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상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 밑에 모타가 있어요. 여기 좌우. 그다음 여기 또 이거 Y축하고 이게 X축 좌우로 가는 이게 손이 안 보이네. 이게 제가 카메라 쪽을 보면 눈이 어른어른하고 이게 실물을 보는데 요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요거하고 요 밑에 있는 요 모타는 CD롬을 2대 부시고 플로피 드라이브 하나 부시고 아두이노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실제 똑같아요. 이거는 3D 프린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그대로 똑같이 만든 거야. 이거 한번 켜보면 되는데 지금 한 손으로 하려고 보니까 작동을 못.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이런 케이스는 다이소에 가서 나무를 사가지고 만들고요. 밑에다가 여기 보면 칸막이가 이런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여기로 돼 있는 거네. 여기. 요렇게 있는 칸막이를 부셔내고요. 여기에 파워 스플라이를 넣은 거예요. 전원부를. 그리고 이 구멍을 뚫는데 힘들어요. 구멍 뚫는 게 이 작업이. 이거를 드릴로 해가지고 칼로 깎는데 이거 엄청 강해요. 고무나무인데 나무가 엄청 단단해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 보려면 좀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알루미늄 판이 있고 가운데가 플라스틱으로 된 아크릴은 아니고 약간 아크릴 성분 같은 걸로 가운데 돼 있는 형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샌드위치 판넬은 그 집 짓는 데 쓰는 거고 이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40, 30, 30을 인터넷으로 팔더라고요. 4,000원씩. 그래가지고 색깔별로 있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했고요. 여기 있는 샷시 이거는 그 모기 방충망 같은 데 만드는데 가가지고 쓰고 있는 걸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셋업으로 잘라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요 자체는 CD롬을 그대로 옮긴 거. 요것도 CD롬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요 아이디어는 그 유튜브에 누가 요거 비슷한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자세히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 보고 제가 만들어 본 건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요것도 반대로 꼽으면 모타가 반대로 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색깔별로 잘 해야 되고, 요거는 요 베드 부분의 온도 히터인데 제가 하나 빼놔서 그래요. 이게 되는 거고, 액정은 똑같이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좌우 접점, 그 다음에 그 시퀀스 릴레이 같은 거, 요런 설명을 하려고 제가 실습실로 왔습니다. 여기 릴레이가 요래 생겼어요. 요거 릴레이예요. 여기 12V 릴레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샀는데 한 개당 한 1,200원 정도인가? 800원인가 1,200원 정도 같은데 요거 제가 한 8개 정도 여기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위에다가 부속을 하면 좀 지저분할까봐 이 밑으로 해서 좀 안 보여서 그런데 밑에는 선이 복잡해요. 여기 맞는 기판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서 만들어서 그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졸업작품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를 만들어 보심으로써 실제 이 PLC, 이게 PLC 일체형 PLC인데 제가 이제 이것도 마스터 K80S라는 이게 일체형인데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 이거 엘리베이터 보통 한 8층 8층 빌라 같은데 4층 빌라 이런 데 이거 쓰고 있어요. 실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고, 그러면 저런 거를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PPT로 다시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손으로 이거를 들고
또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하니까 카메라를 엉뚱한 위치를 비추고 앉았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참 너무 좀 그렇다 하는데 지금 뭐냐면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내일 월요일 수업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급히 내려와서 찍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 좀 미숙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하여튼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위에 영상은 고화질로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고화질로 하면은 좋은데 PPT로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그냥 카메라로 바로 찍으면은 시꺼멓게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화면은 또 따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영상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 수업으로 연결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잠깐만 먼저 실습실에 보여준 그 자동문 그거 하나부터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제가 한번 빨리 그려볼게요. 먼저 위에 플러스를 이렇게 한번 그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제가 청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청색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되고 위에는 플러스 전압이 됩니다. 위에서 이제 플러스 전압이 되고요. 자, 여기서 모터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선 모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모터입니다. 모터고 우선 줄이 필요하니까 그 회로를 제가 대강 한번 그려볼까요? 자꾸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잘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좀 어리버리해집니다. 좀 이게 좀 잘 안 돼도 몇 번 해보면 쉬워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좀 지루하죠? 이거 왜 멈췄어? 컴퓨터가. 컴퓨터가 진짜 어리버리 했더니만 지가 딱 컴퓨터가 또 그러네요. 빨리 그려볼게요. 좀 지루하죠? 이렇게 하고 이건 색깔이 똑같으면 좀 헷갈릴 테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짝이 필요한데요. 문짝을 그냥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문이 2개 그려놓겠습니다. 대문이 그래가지고 문이 2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요. 문에 보면 여기쯤 붙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위치가 여기에 하나 붙었고요. 문에 보면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붙었다고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위치가. 그렇게 하고 스위치가 또 필요하죠. 아니죠. 실제 스위치가 필요하죠. 최대한 빨리 그릴게요. 이게 와컴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왜 저렇게 더듬더듬 하시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스위치 이렇게 하고 이러면 거의 다 이제 됐고 이제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펜 색깔은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마우스로 했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모타입니다. 모타를 제가 그려 놓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단조롭게요. 기초를 가지고 뭘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제품을 딱 보고 내가 그걸 회로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머릿속에 연구했던 구상을 실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좀 당장 수리센터를 차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연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가 뭘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뭐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려고 하면 기계 부분에서 자꾸 맥히더라고요. 그게 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그 3D 프린터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몇 개 그런 거 만들어 보니까 이 기계 부분이 별게 아니라는 걸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아주 쉬웠습니다. 지금 제가 요 네모 무늬로 여기에 요것이 비접점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전자 접촉기에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 접점이니까요. 일반 접점이니까 얘는 비접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비접점으로 붙이면 되고요. 얘는 A접점이고요. A접점. 여기는 B접점이고요. 또 말을 안 듣네요.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좀 지루하죠? 이제는 이제 다 이제 됐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스위치가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 그 자동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아시죠? 조금 전에 그 모형으로 만든 거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래서 그 원리를 잠깐 이제 그거는 교육용으로 만드는 원리라기보다도 교육용으로 샘플로 만든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고요. 근데 그걸 CD롬을 부셔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형광펜으로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요. 이게 너무 진해졌죠. 잠깐 하고 우선 펜부터 먼저 잠깐 쓰고 이걸 먼저 누르잖아요. 먼저 이렇게 먼저 눌렀습니다. 누르면 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르면 이 문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열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오픈한다고요. 이게 오픈 열리는가요? 그럼 요 스위치 접점이 여기 요거예요. 요거. 요 스위치고 이 접점 스위치는 요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네모로 표시한 접점을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마이크로 스위치의 접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마이크로 스위치 접점을 그림으로 한번 잠깐 그림을 색깔이 별로네요. 이거를 자, 다른 색으로 잠깐 해볼게요. 마이크로 스위치 접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스위치가 돼 있을 때 여기 이제 혹이 달렸잖아요. 이렇게 혹이 이렇게 혹이 붙었거든요. 자, 그러면 스위치가 이렇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어떤 게 센터냐면 요 스위치가 붙어 있는 요 놈이 센터예요. 여기 사실 센터고 C입니다. C. 요것이 노멀 클로즈라고. 이게 노멀 오픈이고요. 클로즈는 안 눌렀을 때, 이게 누르지 않았을 때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비접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비접점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요놈하고, 자, 요놈 저놈 하면 좀 그러네요. 자, 요거하고 요렇게 썼을 때는 이거예요. 요거 비접점 요게 비접점을 쓴 거고요. 요게 비접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과 여기를 사용한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요 가운데 거를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 노멀 오픈, 요것이 이제 스위치가 되는, 여기 A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위치가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이 스위치를 한 개는 A접점으로 쓰시고 하나는 B접점으로 쓴다. 이게 중요해요. 요 과정이. 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그림은 앞에 설명할 때 김동길 박사님 같은 분이 강의를 하는데도 몇백 명, 1000명이 화살표를, 엄지손을 아래로 척을 안 하고 아래로 하향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그 개성이 자기가 에 따라 그게 동의하지 않을 때 그래 하겠지만, 그거하고 저하고 다른 점 뭐냐면 제가 설명한 게 틀려서 하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제가 조금 약간 자존심 문제로 틀린 거는 없는데 수정을 하지만, 틀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자기가 설명하는 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좀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설명이 또 핵심을 잃어버리는데,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말이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 밑으로 붙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럼 이걸 A접점으로 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걸 눌렀을 때를 A접점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A접점이 요거예요. 요게 A접점, 여기서 요게 A접점, 여기 두 개가 A접점인 거야. 이게. 그럼 이 A접점일 때, 여기 볼 때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요. 이게 이쪽으로 연계돼요. 이렇게 쭉 와가지고요. 여기 있고, 이 접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실제 문이 아니고, 그 지금 실습실에 만들어져 있는 엘리베이터 모형에 그 우측에 보면 한 번 누르면 열리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나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 내용 설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눌러주고, 얘는 한 번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스위치예요. 얘는. 그러니까 푸시가 아니고요. 누르면 멈춰 있고요. 다시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 스위치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요렇게 해서 구부러 요래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요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표시해요. 기호가. 자, 뭐냐 하면은 이 기호가 뭐냐 하면 그 스위치 접점이 수동 조작, 요걸 수동 조작 잔류 접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접점을 누르고 멈춰 있고 다시 누르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조작 잔류 접점, 요 이름이, 이거를 표시할 때는
요 갈매기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요 표시가 좀 다르죠. 이제 이거를 2타입 그림을 우리가 설명해 1타입, 2타입 제가 첫 강의 때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 1타입의 스위치를 표시할 때는 복잡해요. 이 그림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A접점이면 이렇게 여기 A접점 스위치를 이래 표시하고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근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림이 좀 다르죠. 옆으로 된 거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스위치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요. 완전히 달라요. 표시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표시해요. 표시가 다릅니다. 1타입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2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타입 스위치 방법이에요. 자, 이건 머리가 복잡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동작 원리를 제가 먼저 설명하고 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설명을요, 이 그려놓으니까 회로는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단조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어떤 회로를 내가 머릿속에 구상을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회로를 구상하고 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그게. 그래서 일단 이론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데 쓸 수 있고 활용해야 돼요. 그 첫째가 이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보고 저를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엄지 아래로 하는 사람 들으라고 2명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2명이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그래도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눌러볼게요. 1번. 이걸 눌렀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요 녹색 2개잖아요. 여기 붙어요. 여기 붙고 여기 붙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죽는 거예요. 요거는 죽고 요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 있는 접점 있잖아요. 요 위에 접점이 요거예요. 요걸 비접점으로 본 거예요.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요걸 비접점으로 봤고요. 요걸 A접점으로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걸 A접점으로 표시한 거고 B접점이고 이 B접점이 위에 거고 요 누를 때 A접점이 밑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2쌍이잖아요. 요렇게 한 쌍, 다시 말씀드리면 스위치가 2쌍이에요.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2개의 접점인가요? 접점이. 그럼 동시에 연동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놈하고 이놈은 동시에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이 좀 자꾸 많아지고 있어서 복잡해 보이실까봐 제가 설명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먼저 하나를. 먼저 스위치를 누르면, 이걸 누르면 여기 붙어요. 붙을 때 여기 끊어지거든요. 요건 죽는다고. 그럼 먼저 위에 있는 플러스가 쑥 흘러서 요 접점은 바로 여기 있는 접점이에요. 여기 있는 접점 2개가 요거예요. 여기 뭐냐면 마이크로 스위치 접점을 이렇게 표시한다. 네모로. 그러면 여기에 B접점인 거 붙어 있으니까 하나는 B접점 쓴다 했잖아요. 하나는 A접점 쓰고. 그럼 B접점 붙어 있는 놈이 흘러서 모타를 돌면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게 눌렀으니까 밑에가 붙잖아요. A접점이. 요걸 아래로 누른 거니까 오른쪽 보세요. 이게 눌렀잖아. 그러면 위에 플러스가 밑으로 쭉 흐르면서 이렇게 쭉 흐르면서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래로 흐르고 이게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흐르고 모타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때 문은 오픈됩니다. 그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다고. 자, 문이 끝까지 딱 가면 문이 다 열렸잖아요. 이게 이제 문이 이만큼 왔겠죠. 이만큼. 아이고, 여기 잘못 눌렀어요. 이만큼 왔겠죠. 그럼 여기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문이
다 열렸을 때, 이제 접점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 접점을 이만큼 좀 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바로 옆에 하는 게 아니고 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이 다 열리면 이걸 누른다고, 여기 다 누르면 이걸 누른다고. 누르는 순간에 이게 죽어요. 문이 다 열리면, 다시 봐요.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잘못 그렸는데, 이게 문이 다 열리면 여기 와서 여는 순간에 이게 끊어져요. 이게. 왜? 누르는 순간에 비접점이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모타선이 끊으니까 모타가 멈추는 거죠. 멈춘다고, 순간. 얘도 이쪽 편에. 그러면 얘는 붙는 순간에 모타가 멈추는 거고, 얘는 끊어지는 순간에 모타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렸습니다. 열려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흐르면서 모타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색깔로 해볼까요? 그러면 눌렀던 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면 위로 붙는다고 이게 위가 붙는다고. 위는 비접점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위를 B. 그러면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나오니까 누를 때 얘가 붙을 때 얘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다시 나오니까 어떨까요? 얘는 다시 붙게 되고 얘는 끊어지는 거죠. 얘는 끊어지는 거라고. 얘도 붙을 때 얘는 끊어져 있는 거죠. 그때 이미 접점은 이 문은 중단되어 있고 얘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 한쪽은 떨어진 상태에서 중단이거든요. 이거 끊어진 상태예요, 부분이. 자,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순간에 모타가 위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회복됐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비접점이 회복됐거든요. 이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밑에 마이너스가 모타 플러스, 여가 플러스잖아요. 여가 마이너스가 위로 연결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녹색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여기 자, 요게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 붙으니까 플러스 자리는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거고 얘가 열린 상태에서 문이 죽어 있으니까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스위치가 복귀되면서 A 접점 죽을 때 B는 살잖아요. 이 스위치가 이거잖아요. 여기 스위치 반대편 하나. 그러니까 얘는 죽으니까 위에 있던 플러스가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플러스가 여기로 흘러서 여기로 공급되는 거죠. 이렇게. 자, 너무 굵죠?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플러스는 붙으니까 이게 나오면서 붙으면서 얘는 열려서 멈춘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서 자, 마이너스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는 거죠. 얘는 DC 모타입니다. DC 모타는 어떨까요? 전압이 바뀌면 모타는 반대로 도는 거죠. 거꾸로 도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문은 다시 원래대로 닫히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문이 닫힙니다. 오픈이 클로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한 회로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폄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쉬운 거를 대학에서 가르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번 주에 이런 접점, 지금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이 시퀀스 접점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뒤에 수업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수업을 가지고 이걸 딱 보고는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지를 아래로 내리지 말고 제 강의를 듣지 말아야 되죠. 안 들으면 될 걸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건 설명은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강의가 너무 시원하게 참 강의를 잘 하신다. 이렇게 저 낯간지러운 얘기를 미안한데 했더니 그 사람 댓글 밑에 뭐라고 다냐 하면
뭐가 그렇게 시원하게 잘 가르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왜 저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래 그런 댓글을 다느냐, 제가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서 우리 학생이나한테 얘기하되 그런 거 다 신경 쓰시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 제대로 못 삽니다.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격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제가 부탁하는데 제 강의를 안 들으셔야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저한테 댓글 다는 사람한테 시원하게 잘 가르치십니다 했다고 뭐가 그래 시원하게 잘 가르치냐, 이렇게 시비나 걸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마 그분이 이 강의를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말이 이제 길어졌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요. 다시 뒷부분으로 연결해서 수업할게요.